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S&P 500에 3배를 걸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레버리지 ETF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고 나스닥 100은 겨우 100개 기업입니다. 분산이 덜 됐고 기술주에 치우쳐 있고 위험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S&P 500에 3배를 거는 우퍼로가 더 합리적인 선택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상식이 틀렸습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기간, 같은 3배 레버리지로 넣었을 때 TQQQ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40%, 우프로는 약 30%, 10% P 차이. 이게 복리로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만 달러 기준, TQQQ 단순 보유 10년 결과는 약 76만 달러, 25배입니다. 같은 기간 QQQ 단순 보유는 약 18만 달러, 6배. 레버리지 없는 S&P 500 ETF인 SPY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 자체에 구조적인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왜 저희가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 3배를 거는지 납득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숫자로 증명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 최근 10년 성적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SPY는 약 15%, 5% P 차이입니다. 5% P밖에 안 차이 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복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10년 누적으로 보면 QQQ는 약 518% 상승했습니다. SPY는 약 303%, 만 달러를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QQQ에 넣었으면 약 6만 2천 달러, SPY에 넣었으면 약 4만 달러, 차이가 약 2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800만 원. 그런데 더 긴 기간을 보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2007년 말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0은 약 1280%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약 550%, 2배가 넘는 차이. 이건 17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꾸준히 벌어진 격차입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이 S&P 500을 이긴 해가 18년 중 14년입니다. 18년 중 14년. 확률로 따지면 78%. 야구로 치면 18타자 앞에서 투수가 항복하는 수준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같은 미국 주식인데 왜 나스닥 100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답은 나스닥 100의 3가지 구조적 특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 100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과소평가된 사실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금융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은행 없습니다. 보험사 없습니다. 증권사 없습니다. 0%입니다. S&P 500은요? 금융섹터 비중이 12.65%입니다. 500개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섹터입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 이름들이 S&P 500 안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역사를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S&P 500 금융섹터는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S&P 500 전체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100에는 이 은행들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뱅크가 48시간 만에 파산했습니다. 시그니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 3개월 안에 터졌습니다. S&P 500 금융섹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스닥 100은요, 해당 사항 없음, 금융주가 나쁜 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금융위기에 진앙이 되는 섹터를 지수에서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 100은 1985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금융주를 별도 지수로 분리했습니다. 나스닥 파이낸셜 100이라는 별도 지수가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겠습니까? 기술주 5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6%, 임의소비재 13%. 이 세 섹터가 QQQ의 81%를 차지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 기업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의 기술주 비중은 31.58%입니다. 나스닥 100의 절반 수준입니다. 나머지를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부동산 같은 올드 이코노미 섹터가 채우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다릅니다. 나스닥 1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20%입니다. S&P 500 전체의 EPS 성장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 번째, 자동 청소 시스템.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나스닥 100에는 다른 지수에서 찾기 힘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매년 12월, 나스닥은 지수를 다시 짭니다. 연례 재구성, 영어로 Annual Re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멈춘 기업을 빼고 새로 떠오르는 기업을 넣습니다.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윈의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종은 도태되고 강한 종이 살아남습니다. 나스닥 100이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나스닥 100에서 쫓겨난 기업들, 루시드 그룹, 전기차 회사입니다. 한 대 만들 때마다 34만 달러를 잃고 있었습니다.
생산 목표를 매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90% 이상 빠진 상태였습니다. 퇴출, 줌 비디오, 코로나 시절의 영웅이었죠. 팬데믹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습니다. 퇴출, 이베이, 한때 전자상거래의 왕이었습니다. 아마존에 밀리고 쇼피파이에 밀리고 퇴출, JD.com, 중국 전자상거래 대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 둔화, 퇴출, 같은 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도어대시, 음식 배달 혁명, 몽고DB,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2024년 12월 또 바뀝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I 서버의 총화였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 문제가 터졌습니다. 감사인이 사임하고 미 법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퇴출, 모더나, 코로나 백신으로 수조 원을 벌었던 회사, 팬데믹 수요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퇴출, 일루미나, 유전체 분석의 선두주자였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퇴출,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기업, 2024년에 주가가 343% 올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전략과 AI를 결합한 독특한 기업, 엑손 엔터프라이즈, 법집행기관용 테이저건과 바디캠, AI 기반 증거관리 시스템, 성장하는 기업이 성장을 멈춘 기업을 대체합니다. 보이십니까? 나스닥 100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매년 자기 자신을 갱신합니다. 느려진 기업을 잘라내고 빠른 기업을 수혈합니다. S&P 500도 종목 교체를 합니다. 하지만 500개 기업 중 몇 개를 바꾸는 것과 100개 기업 중 매년 6개에서 9개를 바꾸는 것은 체감이 다릅니다. 비율로 따지면 나스닥 100의 교체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수 자체가 계속 진화합니다. 네 번째, 집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기입니까? QQQ의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약 47%에서 53%를 차지합니다. 엔비디아 약 8.6%, 애플 약 7.7%, 마이크로소프트 약 5.9%, 세 종목만 합치면 22%가 넘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2023년 7월 나스닥 역사상 세 번째 특별 리밸런스가 발동됐습니다. 세 번째, 1998년, 2011년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이유는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55%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의 규칙에 따르면 개별 종목이 24%를 넘거나 4.5% 이상 비중을 가진 종목들의 합산 비중이 48%를 넘으면 특별 리밸런스가 발동됩니다. 나스닥은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을 55%에서 43%로 줄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스닥 100은 집중 투자를 허용하되 통제합니다.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커지면 자동으로 비중을 조절합니다. 야생의 집중도와 문명의 규칙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QQQ의 기술 비중 52%를 기술주 올인이라고 부르는 건 2010년의 사고방식입니다. 애플이 기술주입니까? 아이폰은 소비재이고 앱스토어는 플랫폼이고 애플TV는 미디어입니다. 아마존이 기술주입니까? 아마존은 소매, 물류, 클라우드, 광고,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기술주입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AI를 훈련시킵니다. 나스닥 100의 기술 집중은 실제로는 혁신 집중입니다. 이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하나의 상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을 무기로 여러 산업을 동시에 먹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다는 마크 앤드리슨의 유명한 말, 나스닥 100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다섯 번째, 반론을 직시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나스닥 100이 무조건 답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사에는 나스닥 100이 처참하게 패배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 나스닥 종합지수는 5048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붕괴했습니다.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2000년 정점에서 QQQ를 샀다면 원금을 회복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그 15년 동안 S&P 500이 나스닥 100을 이겼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나스닥은 연평균 마이너스 5%였고 S&P 500도 연평균 마이너스 1%였습니다. 둘 다 처참했지만 나스닥이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10년 동안 나스닥 100은 약 40%가 날아갔고 S&P 500은 약 15%가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면 사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의 나스닥 100과 지금의 나스닥 100이 같은 지수입니까? 2000년의 나스닥 100에는 펫스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파는 회사입니다. 매출보다 광고비가 더 많았습니다. 웹밴, 온라인 식료품 배달, 한 건 배달할 때마다 돈을 잃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익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도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요. 지금의 나스닥 100 상위 기업들을 보십시오. 엔비디아, 시가총액 약 4조 5천억 달러, AI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 수백억 달러입니다. 애플,
시가총액 약 3조 8천억 달러. 아이폰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약 3조 달러. 클라우드, 오피스, AI. 세계의 거대한 수익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2000년에 나스닥 100은 꿈에 투자했습니다. 지금의 나스닥 100은 실적에 투자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지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 청소 시스템이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의 쓰레기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퇴출됐고 지금은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것이 3배 레버리지에서 왜 중요한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QQQ가 SPY보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3배 레버리지랑 무슨 상관이냐?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큽니다. 레버리지 ETF에는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변동성 끌림, 영어로 volatility decay.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10% 오르고 다음날 10% 내립니다. 원래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100에서 110으로 갔다가 110에서 99로 내려옵니다. 1% 손실. 레버리지 없이도 1%가 녹습니다. 3배 레버리지면요. 30% 올랐다가 30% 내립니다. 100에서 130, 130에서 91, 9% 손실. 같은 횡보장인데 3배 레버리지는 9배의 손실을 줍니다. 이게 변동성 끌림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최대적은 하락이 아닙니다. 횡보입니다. 방향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이 레버리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질문, 나스닥 100과 S&P 500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방향성을 가집니까? 답은 나스닥 100입니다. 기술주는 트렌드가 형성되면 그 트렌드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폰 보급, AI 혁명, 이런 메가 트렌드가 한번 시작되면 5년,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나스닥 100은 이런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수입니다. 강한 방향성, 이게 레버리지 ETF에게는 산소입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 기준입니다.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TQQQ를 단순 보유했을 때 3만 달러가 약 76만 달러가 됐습니다. CAGR 38.3%. 하지만 최대 낙폭 MDD가 마이너스 81.6%입니다. 거의 전 재산을 잃는 수준.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에서 TQQQ 단순 보유자는 자산의 81%가 증발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QQQ를 단순 보유했을 때 3만 달러가 약 18만 달러, CAGR 19.83%, MDD 마이너스 35.12%. 보이십니까? TQQQ 단순 보유는 수익률은 압도적이지만 MDD 81%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산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 실험의 알고리즘은 시장의 방향을 판단해서 롱 페이지와 방어 페이지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QQQ가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를 구분합니다. 그 위에 여러 방어 장치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변동성이 급등하면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이 시스템의 결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만 달러 시작, 최종 자산 약 331만 달러, CAGR 60.3%, MDD-38.9%, 칼마 비율 1.5, TQQQ 단순 보유 대비 최종 자산은 약 4.4배, MDD는 81%에서 39%로 절반 이하. 같은 3배 레버리지인데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위기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TQQQ 단순 보유는 마이너스 79.68%였습니다. 거의 파산 수준. 시스템은 마이너스 30.59%였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살아남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폭락, TQQQ 단순 보유는 마이너스 69.92%, 시스템은 마이너스 36.42%. 2020년 한 해 전체를 보면 TQQQ 단순 보유는 약 110% 수익, 시스템은 170% 수익. 폭락에서 덜 잃고 회복에서 더 벌었습니다. 이 차이가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스닥 100은 트렌드가 명확합니다. 오를 때 확실히 오르고 빠질 때 시그널이 명확합니다. S&P 500은 섹터가 분산돼 있어서 시그널이 흐립니다. 기술주가 빠지는데 금융주가 받쳐주면 전체 지수는 살짝만 빠집니다. 방어 시그널이 늦게 발동합니다. 시그널이 늦으면 이미 손실이 커진 뒤에 대응하게 됩니다. 나스닥 100은 이 문제가 적습니다. 주도 섹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 전환이 지수에 빠르게 반영됩니다. 7번째, 정리합니다. 왜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 3배를 거느냐? 하나, 10년 성적이 압도적입니다. 18년 중 14년을 이겼고 누적 수익률 격차는 2배가 넘습니다. 둘, 금융주가 없습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하는 구조입니다. 셋, 매년 자동으로 청소됩니다. 느린 기업이 빠지고 빠른 기업이 들어옵니다. 넷, 혁신 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도는 규칙으로 통제됩니다. 다섯, 트렌드가 명확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최대적인 변동성 끌림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술주 집중이라는 구조는 기술 섹터 전체가 무너질 때 S&P 500보다 더 크게 빠진다는 뜻입니다. 닷컴 버블이 그랬습니다. AI 거품이 터진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이 하락을 3배로 증폭합니다. 81% 하락.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TQQQ 단순 보유의 최대 낙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없이 TQQQ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방향을 알고 쥐면 무기고 모르고 쥐면 자해입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칼날은 S&P 500보다 날카롭습니다. 잘 쓰면 더 멀리 벨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더 깊이 베입니다. 저희의 실험은 이 날카로운 칼을 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는 시도입니다. 과거 백테스트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의 구조적 특성과 그 특성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의 조합이 단순 보유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최소한 과거 10년의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매일 아침 숫자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 의견이 아니라 시스템. 이 방식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